디지털 빔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17학번 한규철입니다. 지금부터 용정동 987 세대 네이티하우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첫 번째 네이티하우스 소개, 두 번째 빔 프로젝트 레빗의 적용 방법과 마지막으로 디지털 빔 프로젝트 레빗 수업에서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티하우스의 컨셉입니다. 네이티하우스는 nature, stay를 접목하여 자연이 머문 집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사진은 네이티하우스의 대표 사진입니다. 사진은 레빗의 시각 기능 중 레이트 트레이싱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레이트 트레이싱 기능은 설계한 건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제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를 나타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면서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설계 시 재료의 구분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차트는 레빗의 적용 사례와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들을 활용해 설계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들을 접목한 부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평면도를 보기 전에 뷰 레인지를 아래 사진과 같이 설정하여 평면도를 범위만큼 잘라서 첨부하였습니다. 뷰 레인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만큼 잘라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뷰 레인지 설정으로 바라본 네이티하우스의 1, 2층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평면도에서 벽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월 프로퍼티입니다. 벽 편집을 활용하여 1층 메인이 되는 벽의 타입입니다. 총 두께는 300mm, 마감재는 콘크리트, 단열, 공기층을 넣었고 하지재로는 합판 외장 10mm를 넣었고 100mm짜리 구조 철근과 목재 20mm로 내부 마감을 마쳤습니다. 2층 또한 2층의 메인 벽은 총 두께 250mm, 외부 마감 재료는 징크를 표현하기 위해 강철 아연 도금 80mm, 단열 공기층 30, 하지재 20, 구조는 철제 80mm, 마감은 석고보드 40mm로 편집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물량 산출에 관한 컨텐츠 테이크오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특히 단가에 있어서 이 단가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산출은 벽, 바닥, 창문, 문, 총 4가지를 출력하였고 각 재료의 단가와 최적을 곱해 금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산출 방법은 기능 부분의 스케줄에서 쿼너리와 매테리얼 테이크오프를 활용했습니다. 금액 부분은 따로 함수를 편집하여 최적과 단가를 곱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입니다. 1층과 2층을 이어주기 위해 계단을 삽입하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의 바닥을 편집을 활용하여 뚫고 계단을 삽입한 후 레일링을 따로 편집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레일은 삭제하였습니다. 대표 사진에서도 표현되었던 커튼월 시스템입니다. 자연을 두르기 위해 유리를 사용한 벽을 표현하고 싶어 이 커튼월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1층의 정원과 이어지는 부분과 1, 2층 중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커튼월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땅의 대지는 가장 최근에 배운 탑 서페이스를 활용해 지형을 넣었습니다. 경사가 지는 부분을 찍어 각 고도를 입력하여 대지를 표현하였고 스플릿 서페이스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도면에서 찍은 경사도이고 오른쪽은 대지의 땅을 표현하여 넣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는 단면도입니다. 건물의 내부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뷰에서 섹션을 설정하여 보고 싶은 부분의 건물 단면을 잘라 내부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빗 수업 시간에 배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디지털 빔 프로젝트 레빗 수업을 통해 느낀 점입니다. 레빗은 우선 1학년 때 배운 캐드와 매우 달랐습니다. 레빗에선 여러 기능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캐드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고 3D 모델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물량 산출, 대지 표현, 뷰의 설정, 다방면의 카메라 설정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서 설계의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교수님에게 크리틱 받고 재설계를 할 때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편집하는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는 실제 설계할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류로 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계를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 시 구조적인 문제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빔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한규철이었습니다.